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총 6편 272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을 공개했습니다. 통합자치단체 명칭은 대구시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대구 경북특별시로 명시됐습니다. 특히 대구시가 대구와 안동, 포항 세 곳에 청사를 두겠다는 것과 달리 경북도는 청사 위치를 현행대로 대구와 안동 청사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청사별 관할 지역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고 특별시에 국가직 차관급 2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의 부시장을 두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밖에도 자치 입법권 강화와 재정 보장, 시군 자치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북도는 지역민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추진단 구성도 제안하는 한편 주요 쟁점에 관해선 주민투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홍문표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20대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홍 사장은 이날 오전 세종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임명장을 받고 같은 날 오후 전남 나주시 AT에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AT는 지난 6월부터 신임 사장 후보를 공개 모집했고 사장추천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홍 신임 사장을 최종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홍 사장은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건국대 농화학과를 졸업했으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지냈습니다. 80kg 한 가마에 20만 원대 거래되던 쌀값이 17만 원대로 하락하면서 광주 전남 농민들이 논을 갈아엎으며 정부의 쌀값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광주 전남연맹은 19일 오전 논 갈아엎기 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수학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쌀값이 재작년 대폭락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한 정부는 쌀값 2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은 작년 수학기인 10월부터 12월에만 지켜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위에 참석한 농민들은 쌀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트랙터를 몰고 상경투쟁을 벌일 방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영 홈쇼핑이 쌀의 달을 맞아 개국 이후 쌀 누적 매출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영 홈쇼핑은 2015년 개국과 동시에 쌀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판로 개척에 기여하고자 꾸준히 쌀 판매를 늘려온 결과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쌀 매출액이 1,08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영 홈쇼핑 관계자는 쌀 품질 유지를 위해 방송 전후로 갓 지은 쌀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면서 그 결과 2021년 이후 매년 2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영 홈쇼핑은 지난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쌀 23톤을 기부하는 등 쌀 나눔 운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겉보리, 맥주보리, 쌀보리 등 12품종의 보리 종자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개발된 보리 종자는 재배가 잘 되고 가공성이 우수해 원료 수급 안정과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품종입니다. 종자 신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국립식량과학원을 통해 가능하며 농진원은 이달 30일까지, 식량원은 9월 3일까지 품종 보급을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농진청 관계자는 보리 가격 하락으로 재배 면적이 감소하고 이상기후로 보리 생산량마저 줄어들면서 농가와 가공업체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재배 안전성과 가공 특성이 우수한 보리 신품종을 신속히 보급해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가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우수 모델 6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우수 사례 대상에는 주식회사 복을 만드는 사람들, 최우수상엔 주식회사 시트러스 등이 선정됐습니다. 농식품부는 30일 서초구 AT센터에서 시상식을 열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융복합 산업은 농업의 농촌에서 창업을 도전할 수 있는 성장 산업 중 하나라며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많은 분들이
시상식에 오셔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18일 국민안전관리 1일 상황 보고서를 통해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이 90만 마리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폐사한 가축은 돼지 5만 2천 마리, 가금류 84만 8천 마리입니다. 이 기간 양식장에서 폐사한 우럭과 돔, 광어, 쥐치 등 어류는 140마리입니다. 한편 지난 15일 기준 새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56명입니다. 5월 2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온열 질환자는 2,65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늘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고 밤사이 서쪽 지역과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 농어협력재단이 ESG 경영 확산에 기여한 우수농업기업 및 기관을 홍보하기 위한 2024 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평가단은 기업의 농어촌 상생협력 및 ESG 활동에 대해 평가해 110점 만점 중 80점 이상 득점한 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 기업에는 인정패 수여와 정부 포상, 종합 상담, 우수 사례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지원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멸 위기 등 농어촌 문제 해결은 국가적 어젠다인 만큼 민간 기업 단체들이 동반 성장과 상생의 관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